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모든 이야기들 한번 다 보시고 들어보시고 나는 이렇게 시작해야겠다라고 작은 용기만 좀 내주셔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유튜브 크게 두 개로 봐요. 크리에이터가 있고 큐레이터도 보는데 굳이 직접 안 만드셔도 좋은 영상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큐레이션 잘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제발 갖지 않으시고 나는 이제 못해 그러고 도망가지 마시고 한 번씩 조금씩 해볼까? 이런 용기를 내주시는 게 가장 오늘 큰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구독자로는 저희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 다 합해도 안 되는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유튜브 랩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법 여러 가지 하는 노하우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는 유명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랩에 박현우 PD님은 저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문 교육 채널 유튜브 랩의 박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유튜버가 되라 이런 강의는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되셔가지고 미래에 가르치실 아이들에게 그 올바른 교수법과 올바른 영상들을 보여주고 혹은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빗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좀 보여주고 좀 가르쳐주면 좋은지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이랑 여러분들에게 좀 실무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유튜브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강의는 좀 크리에이터적으로 맞춰진 강의가 맞는데 이것을 좀 교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꿔서 말해본다면은 이런 넘길게요. 유튜브가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유튜브가 왜 안 될까라는 말은 사람들이 왜 영상을 끝까지 봐주지 않을까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열심히 모은 영상 혹은 열심히 만든 영상을 아이들에게 틀어준다고 해도 수업 도중에 보지 않는다, 뭔가 집중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그 전략은 실패한 거겠죠. 여러분들의 교수법은 그렇게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잘 되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그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의 컨텐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줬을 때 잘 안 봐줄 확률이 좀 큰가? 이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크리에이터가 실패했을 때 그 사례를 선생님의 그런 관점으로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컨텐츠가 너무 중구난방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앞선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그 과학하시는 그 크리에이터 선생님, 그런 선생님처럼 이제 선생님들마다의 전달하시는 그 컨텐츠가 어느 정도는 좀 고정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어떤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에는 먹방을 보여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먹방. 그래서 이 먹방이 교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들이 이제 먹방을 보면서 되게 좋아한 거예요. 이거 배우기 좋은데? 뭔가 하기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은 이제 다른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죠. 뭔가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려고 했던 내용에서 조금 다른 컨텐츠죠. 여기서 첫 번째로 고정되어 있던 그 테마가 아닌 좀 뭔가 결이 다른 테마를 다뤄가지고 컨텐츠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애들이 조금 이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형태를 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딱 지정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컨텐츠의 테마, 그 테마를 정확하게 고정시켜서 끝까지 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유튜브를 이제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때 선생님들마다의 그 담당을 좀 나눠가지고 이 선생님은 이런 테마에 대한 영상들을 주로 모아서 보여준다. 혹은 이런 테마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것만 보여준다. 라는 식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유튜브의 영상으로 친다면 월요일은 먹방이고 화요일은 게임이고 뭐 수요일은 뷰티 그리고 목요일은 여행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채널, 선생님들이 보여주려는 그 테마가 전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주시는 게 첫 번째로 아이들이 좀 잘 보고 좀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멈춰가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컨텐츠의 테마부터 좀 잡아주시고 아이들에게 교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이 돼가지고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가 있죠. 이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컨텐츠는 잘 정했고 테마를 잘 정했는데 등장하는 캐릭터가 좀 중구난방인 현상이 있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뭐 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캐릭터가 일관되지 않는 채널이나 영상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형태 혹은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계속해서 변질되는 형태 이런 형태들은 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려면은 어느 정도 정이 좀 붙어진 상태로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딱 보여줬을 때 이걸로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을 가지다가 정이 붙게 돼요. 그래서 그 정이 붙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계속 나와주거나 그것과 비슷한 컨셉을 가진 사람이 계속 나와주는 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밝은 컨셉으로 영상을 찍다가 어떤 날은 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좀 어둡게 하는 거죠. 뭔가 이제 내 실제 기분을 반영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영상도 기분 좋지 않게 찍는다. 그리고 어떤 날은 조금 애매하게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그런 영상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얘들은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감정으로 나한테 영상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에 대한 좀 고정된 그런 배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 같은 것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그런 컨텐츠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큐레이션해서 모아서 보여주는 형태는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창작한 영상을 보여주신다면 그 등장하시는 선생님이나 그 패널들을 고정시켜 주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영상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좀 긴장을 풀고 계속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에 계속 바뀌는 현상도 조금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캐릭터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주기를 좀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아이들이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심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게 유튜브에 관련된 컨텐츠는 뭐 수업 중에 무조건 하나를 보여주고 간다. 혹은 이제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주에 3회 정도는 꼭 보여줘서 이 교수법에 대한 과제를 주고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요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돼야지 지난주에는 3개 보여줘가지고 과제를 3개를 줬다가 그 다음 주는 하나 보여줘가지고 과제를 하나도 주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다른 형태로 준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영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애들에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포맷화를 좀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훗날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교수법을 하실 때 그때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그냥 유튜브의 기본 전략이기도 해요. 그냥 크리에이터로서의 관점, 우리가 시청자에게 영상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편하게 내 채널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접목을 한 건데 이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갖다 줘서 그 채널에 대한 포맷화를 잘 잡아가지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업로드라는 거는 이제 좀 정규적인 편성이 있는 교수법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좀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실 때는 3H를 좀 기억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한다면은 확실한 컨텐츠의 그런 컨셉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좀 3H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건 컨텐츠에 대한 전략 기법인데 3개의 H가 있고 컨텐츠의 종류가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헬프 컨텐츠라는 거예요. 헬프 컨텐츠. 그래서 헬프 컨텐츠라는 건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를 운영할 때 채널을 처음 딱 만들어요. 채널을 처음 만들면 영상이 있나요? 없죠. 영상이 없기 때문에 내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그 영상으로 인해 내 채널의 정체성을 잡아야 되는 단계예요.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보여주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신 영상의 컨셉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헬프 컨텐츠라고 불러요. 헬프 컨텐츠. 이 헬프 컨텐츠라는 거는 초반에 채널을 운영할 때 30개에서 50개 정도 할 때 그때 좀 올리는 컨텐츠인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좀 대입을 시켜서 좀 비슷한 결의 영상을 한 50회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영상에 대한 타겟층이 되게 돼요. 내가 이 영상을 오래 봤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내가 찾아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타겟층이 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타겟층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잘 따라오는 아이가 있고 조금은 이것보다는 다른 곳에 흥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헬프 컨텐츠를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혔을 때 허브 컨텐츠로 좀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허브 컨텐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케팅적인 용법으로 말씀드리면 헬프는 고객 유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허브는 고객 유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헬프를 허브로 돌리면서 아이들이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결이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올려주시고요. 그 이제 흥미를 붙이지 못한 아이들, 걔들은 신규 고객이 되겠죠. 걔들을 위해서 새로운 헬프 컨텐츠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면 초반에 적응을 못했던 아이들과 적응했던 아이들이 같이 적응해 가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 3회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이 헬프와 허브의 비율은 허브가 2, 헬프가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 자리 잡았던 컨텐츠를 2개 정도 보여주시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 이제 와야 되니까 걔들은 헬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공존시켜 가면서 컨텐츠를 보여주시게 되면 애들이 좀 안정적으로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히어로 컨텐츠입니다. 히어로 컨텐츠는 사실 뭐 유튜브에서 채널을 급성장시키는 그런 컨텐츠이긴 한데 이것도 가끔 이제 극약 처방 같은 걸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기본에 좀 대입을 시켜보면은 헬프와 허브를 보는데 아이들이 좀 지친 시기가 있을 거예요. 지친 시기. 그 지친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컨텐츠를 보여줘도 좀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하고 좀 잘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가졌던 헬프와 허브 컨텐츠의 특성을 그대로 가졌지만 조금 핫한 키워드나 시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스노우보드를 판다. 스노우보드라는 그 영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스노우보드 콘텐츠의 헬프와 허브 콘텐츠는 뭐 평소에 손질하는 법, 뭐 타는 법 요 정도가 되겠지만 히어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핫한 키워드에 묻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내가 스노우보드 타는 법 가르쳐드려요, 뭐 관리법 가르쳐드려요 하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 같은 핫한 행사가 열렸을 때 그때는 평창 올림픽에 출전한 그 국가의 선수들의 관리법 혹은 제품명 이런 것들 리뷰를 해서 보여주는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과학이라고 쳐도 조금 그 시기에 기반한 과학 기법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애들이 조금 더 좀 텐션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헬프, 허브, 히어로를 제대로 접목시켜가지고 컨텐츠를 원활하게 수급해 주시게 되면 아이들도 지치지 않고 보여주시는 분 혹은 만드시는 분도 지치지 않고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은 이제 창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모아서 보여주실 때 한번 접목을 시켜가지고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지키지 않는 유튜브 채널들은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프랑 허브 그리고 히어로 세 가지가 제대로 균형 이룬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헬프와 허브 같은 경우는 좀 정기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정기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히어로 같은 경우는 단편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타이밍이 없어요. 타이밍이 정해진 건 없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애들이 좀 텐션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강력한 게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실험적으로 한 번씩 틀어줘 보시는 그런 기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것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거는 좀 실무적인 건데 이제 유튜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법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기는 했지만 유튜브를 제대로 뭐 영상을 올려보거나 뭐 다른 관리를 해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올리는 법 그리고 관리하는 법 내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보여줄 그 채널에 대한 간판 같은 거 만드는 법 이런 것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대학교 나오고 하시면 포토샵도 쓸 줄 아시고 PPT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맞는 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영상 촬영 같은 것도 배우시잖아요. 그걸 배우신 후에 영상을 편집을 하시겠죠? 그 편집하신 영상은 이제 올려주셔야 유튜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부터 먼저 같이 해볼게요.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려면은 일단 데스크탑 기준으로는 로그인 하시고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서 영상을 다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캠코더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동영상 업로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파일을 골라주실 수가 있어요. 파일을 고르는 방법은 이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올릴 영상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네, 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올려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뭐 3분에서 한 15분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걸 입력시켜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영상을 올리는 4가지 형태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형태 뭐냐면 지금 여기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비공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업로드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공개는 뭘까요? 공개. 그렇습니다. 올리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거겠죠. 물론 처음에 잘 안 보이겠지만 올려놓으면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돼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미등록 아세요? 미등록. 미등록은 아마 일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면 많이 쓰실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는 협업으로 많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같이 프로젝트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미등록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부분적 공개이자 부분적 미공개, 비공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미등록은 비공개로 올려요. 비공개로 올라가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링크가 생성되거든요. 그 링크를 아는 사람만 영상을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활용. 만약에 팀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팀원이 3명 정도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등록을 올려놓고 단톡방 같은 곳에다가 이제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거 영상 1차 편집했는데 좀 피드백 좀 주세요. 좀 고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형식으로 협업하실 때 피드백해서 즉시 수정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등록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게 아니라 팀원이나 좀 가까운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 공개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번째 비공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비공개죠. 비공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직접 올리실 때, 직접 창작을 해서 올리실 때 쓰는 기법들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쪽에 있는 예약은 이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신 걸 복습 자료를 유튜브로 올려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쓰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마치고 밤 9시까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보고 9시 30분까지 소감문을 써서 내도록 라고 지시를 한다면은 약속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공개라든지 이런 미등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8시 57분부터 업로드를 시작했을 때 9시 전각에 안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약을 걸어 놓게 되면은 딱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약을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날짜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이렇게 2019년 2월 18일 지금은 11시 반으로 돼 있죠? 요거를 21시로 이렇게 딱 해주신 다음에 이날의 게시 요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예약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채널을 구독을 해뒀다면은 알람 설정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바로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주시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형태는 이렇게 4가지고요. 그 4가지 형태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비공개 상태에서 비공개 상태로 해뒀다가 나중에 예약으로 다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공개로 여러 개를 올려뒀다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예약을 걸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서서히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나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당일당일 만들 것인가, 아니면 7개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예약을 순차적으로 걸어가지고 여유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제 큐레이션 하셔가지고 컨텐츠를 모아서 보여주실 분도 있고, 직접 저렇게 영상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직접 창작을 하실 거라면 이렇게 직접 하셔가지고 예약을 걸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힘이 좀 세려면 본인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게 좀 힘이 좀 세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다, 이 수업에 너희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만든 거다 한다면은 조금 더 확실히 힘이 좀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올려지게 되면은 동영상 저장 버튼 누르면 끝나긴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컨텐츠가, 내가 만든 컨텐츠가 공유될 수 있도록, 뭐 검색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좀 입력시켜 주셔야 돼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편인데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곳은 다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하나 쓴다고 해서 뭐 상위 노출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요 올바른 키워드를 잘 쓰고 여러분의 그 시청에 대한 지속 시간이 좀 길게 났을 때 좀 위로 올라가고 좀 많이 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려고 한다면은 그 컨텐츠에 대한 키워드를 쓰는 것도 좀 잘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PPT를 잠깐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분들 있죠. 여기 보시면 영상을 그냥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처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는 좋은 형태일까요? 안 좋은 형태일까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키워드만 나열해가지고 뭔가 숫자 같은 거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연결되면서 문장이 돼가지고 내용 연결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KTX, 구포역, 뭐 부산 기차, 서울행 이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KTX 구포역,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며 이런 형태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확실하게 좀 전파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쓰실 때는 그 제목의 초반 2단어까지 있죠? 2단어까지. 거기는 좀 핵심 키워드를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제 검색 기반이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 써지는 그런 키워드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좀 뒷자리로 갈수록 좀 안 중요한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유튜브 랩이라고 치면 저희 유튜브 랩이 구독자 200명일 때 유튜브 랩이라는 글자를 맨 앞쪽에 두고 뒤쪽에다가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라고 하는 거면 이제 저희의 그 검색 우선순위는 유튜브 랩이 돼가지고 저희의 컨텐츠가 검색이 좀 안 되는 확률이 커요. 근데 유튜브 랩이랑 썸네일 만들기를 다 바꿔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로 딱 해가지고 저희의 브랜딩은 뒤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유튜브 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명이나 여러분들의 브랜딩명, 채널명 이런 것들은 뒤쪽으로 좀 보내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의 그 필수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앞쪽으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의 그 내용과 관련없는 제목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영상에 딱 들어가 있는 내용의 키워드만 쓰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담백하고 나중에 검색됐을 때 그 일치율이 좀 올라가면서 좀 좋은 영상으로 판명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가면서 키워드를 좀 써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설명란이죠. 설명란은 제목을 쓰고 나서 밑에 설명란에다가 쓰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앞부분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포역, 이 KTX 구포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며를 먼저 한 번 더 썼고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한 번 더 강조시켜주는 그런 기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찻길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KTX에는 함께 오르는 승객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영상에 설명될 만한 요소들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여기도 키워드만 계속 나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부산 KTX, 뭐 구포 KTX, 기찻길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안 좋아요. 뭔가 광고 같고 뭔가 조작 같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좀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키워드와 함께 좀 녹여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아마 공유도 많이 돼야 되고 검색도 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전략들을 좀 써주면서 영상을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처음 눌러보면은 그 더보기라는 게 있죠. 글자가 좀 길어지면. 그래서 초반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네 줄이에요. 네 줄. 네 줄에 일단 가장 먼저 보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초반 네 줄에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영상을 좀 더 길게 봐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네, 마지막은 태그죠. 태그. 태그 같은 경우는 영상의 검색 관련성과 뭐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형태인데 여기다가는 이제 키워드를 또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 없는 키워드는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학 기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갑자기 뭐 먹방 이런 것들을 넣는다던가 좀 검색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유명한 과학 크리에이터의 이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크리에이터가 아닌데 뭐 과학 쿠키 뭐 지식인 미나니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검색이 될 수도 있지만 됐을 때 불일치로 떠가지고 영상이 좀 내려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컨텐츠에 맞는 그 키워드를 발굴하셔가지고 그걸 넣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 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KT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검색에 도움이 되는 메타데이터거든요. 검색됐을 때 이거에 관련된 그 키워드가 적혔을 때 내 영상이 뜰 확률이 있는 그런 영상, 그런 컨텐츠인데 이거는 개수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개수가 너무 많다 보면은 그냥 좀 스팸처럼 여겨진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그냥 뭐 15개 이하 정도로 쓰는 거 그 정도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 유튜브 처음 하면서 컨텐츠 올리시는 분들은 태그만 한 30개, 40개 쓰세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스팸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검색 키워드들은 대부분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써서 좀 무분별하게 하시는 거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라는 게 있죠. 해시태그. 이 해시태그도 이제 구글에서 쓸 수 있는데 이 해시태그는 아까 위에서 보여줬던 그 태그랑은 다르게 이 설명란을 쓰는 거예요. 설명란. 여러분들 그 뭐죠? 여러분들 어떤 영상 보시게 되면은 영상 제목 위에 해시태그 3개 있는 거 보셨나요? 해시태그 3개가 이 제목 위에 뜨죠. 그게 왜 뜨냐면은 그 크리에이터가 영상 설명란을 쓸 때 설명란에다가 해시태그를 3개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넣은 순서대로 제목 위쪽에 표시가 되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해시태그도 검색 연관성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시태그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막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고 딱 3개까지만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이 해시태그를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넣으셨던 그 해시태그의 검색 결과치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 혹은 여러분이 올렸던 컨텐츠 중에 그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넣어보시면은 사람들이 보다가 그 글을 눌리고 그쪽 링크로 넘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 검색어로. 그래서 추가적인 시청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시태그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제목 위쪽에 파랗게 3개가 표시되는 거 이거는 3개까지만 인식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그냥 태그와 마찬가지로 그 검색 연관성 그리고 추가적인 검색 이런 것들에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 공개라는 거 아세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가 뭐냐면 유튜브는 라이브 스트림을 지원하죠.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라이브를 하는 건 아니고 채팅으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채팅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밤에 9시에 영상을 예약을 걸어뒀어요. 예약을 딱 걸어두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최초 공개라는 것을 딱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예약을 한 시점부터 영상의 그 썸네일, 미리 보기가 구독자들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몇 시에 최초 공개를 했고 오늘 밤 9시 이게 공개됩니다라는 판이 떠요. 그때 이제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링크에 딱 들어가 보면 채팅방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사람들이 채팅을 계속 치면서 그 크리에이터랑 이제 계속해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실 때요. 9시에 내가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미리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좀 점을 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니까 이런 거에 좀 주안점 두고 봐라고 하면은 애들이 좀 보면서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라고 영상을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실제로 같이 영상을 선생님을 보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 공개 기능은 그냥 구독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할 때는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영상들은 선생님이 좀 컨텐츠를 잘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그냥 본인 학교 학생들도 보겠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도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초 공개도 나중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공개는 아마 비활성화 돼 있을 거예요. 올릴 때 이제 공개 버튼 위쪽에 최초 공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체크 딱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딱 최초 공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최초 공개에 대한 그 채팅방은 최초 공개로 해서 영상이 한번 재생되고 나서 바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상을 딱 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소통을 하면서 줄 수 있는 피드백을 다 줄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실시간 소통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고 보면 되나요?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얼굴 영상이 나오죠. 실제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영상은 VOD가 맞아요. VOD. 올려뒀던 영상인데 그걸 시청자랑 같이 보는 거죠. 채팅창을 통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이건 좀 아쉬워요 혹은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을 줘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 최초 공개를 켜보면 한 100명 정도까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 드리고 거기서 좀 드릴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도 많이 던져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학생들도 그런 분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물어가시면서 좀 소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공개 및 재생 목록 추가 요거는 10분만 딱 쉬고 와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 대한 걸 좀 알아볼게요. 이 재생 목록이란 건 뭐냐면 저희 채널 한번 봐주세요. 저희 채널 한번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와가지고 그 채널을 처음 보게 되면은 홈탭이나 동영상 탭을 좀 많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홈탭에서는 이제 섹션을 잘 잡아놓으신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이쁘게 잡아놓으셨을 거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거나 뭐 영상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이건 영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섹션을 안 잡았기 때문이고 이쪽에 보통 그래서 동영상 탭으로 많이 들어가시죠. 동영상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뭔가 정리가 됐다, 뭔가 이거 내가 골라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봐주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 목록이라는 걸 좀 활용하셔야 돼요. 재생 목록. 재생 목록 탭으로 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나눠놨어요. 저희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이고 이제 구독자가 아니고 시청 영상은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200개 영상을 전부 동영상에 다 넣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목록 탭에다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제 영상인데 제가 하는 유튜브 기능 설명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를 재생 목록으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다른 분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분이 영상 찍는 모든 영상들, 그분에 관련된 이론과 트렌드 영상들 그것들을 여기다 다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촬영법 알려드리는 거, 촬영과 편집법 알려드리는 그 영상들을 묶어놨어요. 테마가 다 다르죠. 처음에는 유튜브 인터페이스, 두 번째는 이론, 세 번째는 촬영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강의, 어플 강의인데 어플 강의를 또 묶어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재생 목록에 뭐가 있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 재생 목록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영상을 잘 찾아보게 되고 그 영상에 그 재생 목록에 들어있는 모든 목록을 다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 영상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재생 목록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데스크탑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본인 채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 맞춤 설정. 채널 맞춤 설정으로 딱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채널의 세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으로 전환이 돼요. 조금 아까랑 다르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재생 목록이라는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뜨긴 뜨는데 그 위쪽에 아까 없었던 게 있죠. 새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새 재생 목록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채널을 처음 만들었고 컨텐츠를 한 10개 정도 올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재생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재생 목록 누르고 재생 목록 제목을 이렇게 우리 반 수업자 이렇게 하겠죠. 뭐 대충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 목록의 공개 여부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까랑 똑같죠. 공개, 미등록, 비공개 이게 있습니다. 공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영상 재생 목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 미등록은 메리트가 있죠. 내가 정말 우리 반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우리 반 말고 못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미등록으로 한 다음에 그 재생 목록에 대한 링크만 보내주시게 되면은 우리 반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재생 목록이 되겠죠. 그리고 비공개는 그냥 이제 혼자 볼 수 있는 거 거의 안 쓰겠죠. 그래서 일단 공개로 돌린 다음에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재생 목록에 영상을 넣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넣냐면 이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재생 목록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추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치시고 이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딱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추가 버튼 보이시죠? 동영상 추가 버튼을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은 내 유튜브 동영상 요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올려놓으신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한 곡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내가 맞는 테마에 맞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것들이 우리 반 영상이라고 친다면 얘들만 선택한 다음에 이제 동영상 추가 버튼을 또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영상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을 수도 있죠.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잠시만요.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순서 말고 이제 재생 목록도 그게 필요해요. 그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게 필요한데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뭘로 설정할까? 이것을 좀 선택해 본다면은 제일 처음에 넣었던 영상에다가 이 재생 목록에 대한 썸네일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반에 있는 수업 자료라는 형태로 썸네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 더보기란에 있는 재생 목록 미리 보기 이미지 설정 이걸로 해주시게 되면은 재생 목록에 대한 썸네일이 여러분이 선택하신 가장 밑에 있는 이 영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바로 그 미리 보기를 보고 들어와주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시면요. 되고 그리고 재생 목록 설정으로 또 가볼게요. 재생 목록 설정을 딱 가보시게 되면은 허가기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기 허용은 이제 불펌이 아니에요. 링크 쳐가지고 따로 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유튜브로 그 재생 목록으로 스크랩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허가기 허용해 놓으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허가 가지고 다른 유튜브에다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재생 목록 설정에서는 이 재생 목록 상단에 새 동영상 추가라고 한다면
재생 목록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재생 목록에다가 영상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은 가장 나중에 추가된 영상이 맨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 상단을 체크 딱 해주시게 되면 내가 가장 나중에 올렸던 영상이 기본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선입선출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맨 밑에 있던 거를 맨 아래서 보고 나중에 온 것을 맨 위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재생 목록에 대한 세팅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내 채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 채널로 돌아가고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좌측 상단에 이렇게 우리반 수업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이들이 영상을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선생님이 재생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뒀으니까 여기서 계속 올라올 거야. 그래서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혹은 3개씩 올라올 거니까 여기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분류가 잘 되고 테마를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올릴 때, 직접 올릴 때 쓰는 재생 목록 기법이고 나머지 이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을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좋은 영상. 이런 채널을 갔어요. 아무 채널이나 가가지고 초상권 침해 중요하죠. 애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려면 영상을 찍을 때 초상권에 대한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초상권에 대한 법률과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거 영상을 좀 퍼오겠습니다. 요거를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본인이 보셔야겠죠? 이렇게 본 다음에 영상이 괜찮다라고 가정이 되면은 여기 영상 하단에 여기 저장이라는 게 있죠.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장은 어디 저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채널에 만들어 두셨던 그 재생 목록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볼 동영상 혹은 뭐 여러분이 만들었던 우리 반 수업 자료 여기 스크랩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재생 목록을 또 만들고 싶다. 그냥 인사이트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새 재생 목록 요거를 눌러 주셔가지고 인사이트라고 치고 그 다음에 공개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요것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그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영상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재생 목록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사이트라는 그 여러분이 큐레이팅 하셔야 되는 그 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창작을 하는 영상과 그 퍼와가지고 큐레이팅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을 2개 정도를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는 이렇게 우리 반 수업 자료처럼 만들고 인사이트나 좀 괜찮은 영상들은 이렇게 퍼와가지고 넣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동영상을 그 한 재생 목록을 다른 테마의 2개를 넣게 되면 좀 정체성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재생 목록 2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좀 확실한 효과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좀 느리네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요 우측 상단에 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필이 있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동영상 관리자에서 재생 목록을 들어갈 수 있어요.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재생 목록별로 좀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수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아까랑 좀 다르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는 재생 목록의 순서를 직관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치해놨던 그 순서가 조금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생 목록에서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 결을 해치는 이런 파란색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 반 수업자를 삭제해 주시게 되면 재생 목록에서 깔끔하게 삭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그 재생 목록 미리 보기 이미지 설정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눌려서 재생 목록 미리 보기 이미지로 이것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걸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뀌죠? 그래서 이거 바꾼 다음에 그냥 뒤로 가주시게 되면은 재생 목록에 대한 설정은 끝나는 거죠. 다시 내 채널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재생 목록이 다시 이렇게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애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좋은 영상을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큐레이팅 하실 때 그럴 때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검색하는 법을 일단 유튜브 랩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랩으로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관련성이 가장 깊은 것이 먼저 뜨긴 하겠죠. 이 유튜브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검색했을 때 그 검색어 중에서 가장 시청 지속 시간이 긴 영상 있죠. 그것들이 위로 뜨는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필터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업로드 날짜별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재생 시간 이런 거 떠나서 시청 지속 시간 떠나서 그냥 올라온 지 뭐 얼마 안 된 영상들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난 1시간 없죠? 제가 지난 1시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네. 제가 한 저번 주까지 올려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번 주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런 검색어 중에서 이번 달에 올린 영상들을 검색합니다 라는 필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뒤처지지 않은 그런 트렌드의 영상을 찾을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양이 많지만 좀 노후화된 그런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설득력이,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써가지고 시기를 좀 나눠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터를 끄고 싶을 때는 이번 달 옆에 있는 요 X자 있죠? X자를 한번 이렇게 꺼주시게 되면 필터가 꺼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찾는 채널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우선적으로 뜨고 이 채널을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랩에 관련된 가장 깊은 저희랑 비슷한 분이 계시네요.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랑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네. 가끔 이런 분들이 저희 홍보 영상도 만들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구독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흥순 주시네. 그리고 채널로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재생 목록별로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랩이라고 쳤을 때 유튜브 랩의 재생 목록만 우선적으로 보고 싶을 때도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유튜브 랩이 만든 재생 목록만 띄워준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유튜버가 있거나 혹은 정보가 있을 때 과학과 관련된 걸 쳤을 때 그 과학 관련 재생 목록이 있겠죠. 그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많은 영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훨씬 영상을 찾으실 때 유리한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재생 목록이고 여기는 34개 정도의 영상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그 테마 하나로 34개의 영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씩 재생 목록으로 보시게 되면서 검토해 가면서 계속 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영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VOD 서비스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영상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은 게 좋습니다. 유튜브는 시청 형태 자체가 똑같아요. 그냥 제일 좋은 이상적인 형태는 3분에서 4분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뭐 수익성은 안 좋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좋아요. 왜냐면은 5분 넘어가게 되면은 좀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하고 일단 5분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바로 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한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맞춰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만드실 때 여러분이 창작하지 않고 큐레이팅을 하실 때도 그냥 그 재생 목록 결을 만들어 주세요. 이 재생 목록은 3분에서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들만 모아서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애들이 좀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좀 이탈하거나 따뜻한 애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영상들을 보여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단편 같은 경우는 4분 이하, 그리고 장편 좀 긴 영상을 원할 때는 이거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긴 영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유튜브 랩으로 단편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분이 되지 않는 애들만 띄워주고, 그리고 20분 이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찍어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긴 영상이 7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은 없습니다. 이것들도 빼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시간 영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쳤던 그 과학 중에서 실시간 영상도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시간 없네요. 저희 영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맞는 키워드를 쳤으면 그 키워드 중에서 영상 중에서 실시간을 하고 있는 영상들이 지금 뜰 거예요. 지금 현재 실시간을 하고 있는 영상들 이걸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화질도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은 4K부터 이제 밑에 HD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하나는 영어 컨텐츠인데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이 있는 컨텐츠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자막이 있는 컨텐츠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자막이 또 붙어 있는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유튜브 랩 영상 중에서 자막을 저희가 직접 붙여놓은 영상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이 자막은 저희가 그 편집을 통해 넣은 게 아니라 유튜브 기능을 통해 넣은 자막이에요. 직접적으로 타이핑을 해둬가지고 넣은 그 CC 자막이라는 건데, 이건 이렇게 옮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글이 아니라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의 그런 영상들을 보신다면은 이런 자막이 붙어있는 영상들을 찾아서 또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유튜브 영상도 정식 VOD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막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보여줄 때는 우리나라 말로 자막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 필터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기능은 이 자막이에요. 자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크죠. 그래서 이 자막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터는 거의 이 정도까지고요. 자막도 끄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막을 넣고 싶어요. 수동으로 치기는 싫고 번역 같은 걸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수동 번역이 아니라 자동 번역 기능을 제공하긴 하거든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거. 이게 아직까지 막 100%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보면 리와인드가 아마 뜰 텐데. 리와인드 있죠? 유튜브 리와인드.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연말에 찍는 영상인데 자막이 떠있긴 있어요. 근데 자막이 떠있는데 이거를 나라별로 좀 바꾸는 세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막을 한글로 보고 싶을 때가 있으면은 여기 톱니바퀴 버튼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자막이 지금 39돼 있죠. 39라는 말은 39개의 언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막을 선택해 주시면 폴란드어 이런 거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계속 바꿔가면서 언어를 바꿔가서 볼 수 있는데, 한국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어. 이건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달아준 자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한국어를 누가 달았다면 한국어 선택지가 있는데 누군가 달지 않았다면 한국어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막으로 가가지고 자동 번역이라고 있죠. 자동 번역 요거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 번역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에 맞는 한국어가 나올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뭐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맞긴 하더라고요. 아니 안 맞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게 있고 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한국어에서 한국어 자막을 자동으로 다는 거는 일치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뭐 유튜브 랩 해도 뭐 유튜브 뭐 캣 이런 식으로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거의 한 70% 80%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영어는
직접 치던가 아니면 이 기능을 써서 좀 맞는 영상들을 보여주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막에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 거는 누군가가 써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직접 써가지고 이거를 스크립트를 완성시켜 놓은 형태고 그게 없는 형태는 이 번역 기능을 써가지고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핵심이겠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영상의 테마를 좀 정하고 애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 개수를 몇 개를 정해서 편성을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략을 잘 짜면서 좀 알려주시면은 확실히 그런 거 없이 그냥 영상만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 반응이 좋을 거예요. 저도 교육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좀 보여줄 때도 유튜브를 할 때도 저희도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모든 영상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 재생 목록 하면은 이게 있고요. 여기 가면은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 가면은 뭐 촬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좀 짜가면서 보는 사람을 좀 배려해가면서 교수법을 해주시면은 좀 더 반응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순서들은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 뭐 유튜브에 관련된 궁금한 거라든지 뭐 다른 컨텐츠 제작에 대한 궁금한 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질문 받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아니 그 자막을 한국어로 제 걸로 붙여놓으면요, 제 거에다가. 직접 붙여놓으면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른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어로 되기 때문에 그 영어로 선택을 하면 한국어 영어로 저절로 번역이 돼서 그 외국인이 영어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해주시게 되면은 거의 100% 일치로 바로 보이게 됩니다. 네. 제가 굳이 그 영어로 넣을 필요가 없고 저는 한국어로 자막을 넣어 놓으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제목에다가 키워드를 그 뒷부분에 네. 많이 넣는 게 좋은지 태그에다가 많이 넣는 게 좋은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잘 검색이 되나요? 뭐 검색이 키워드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키워드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이거예요. 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목이나 설명이나 태그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처음에 오는 곳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2개 정도 제목에 쓰시고 뭐 제목 같은 경우를 끝내고 그리고 설명 같은 경우도 한 2개 정도 핵심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그 4줄까지 중요한 내용 쓰시고요. 그 밑에는 설명에 대한 내용을 좀 써주고 그리고 그 태그 같은 경우는 딱 15개 정도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 넣어가지고 너무 넘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쓴다고 해서 당장 뭔가 탁 뜨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키워드 중에서 내 영상이 좀 오래 봐졌을 때 상단 노출이 되고 좀 많이 봐진다 이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다 봐보, 네.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일본 노래를 영상 가져와서 자막을 다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걸리죠. 일본은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걸리겠죠?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저작권은 유튜브에서 좀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콘텐츠 아이디라는 시스템인데 이 콘텐츠 아이디가 그거예요. 딱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그런 기획사들에서 자신들의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유튜브 쪽에다 등록을 시켜요. 돈을 주고 이제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지문 등록 같은 걸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는 보통 파형이라는 게 있죠. 소리 파형 같은 거. 그 파형들이 이제 딱 등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일치하는 소스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원작자나 유튜브에게 경고가 가요. 네, 경고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영상을 누가 썼던데 어떻게 할래라고 한 다음에 나는 써도 되는데 이
광고 수익은 내가 다 먹을게요 라고 원작자가 할 수 있어요. 혹은 써도 되는데 광고 수익을 반반 할게요. 그래서 걔가 내 음악 써가지고 쓴 광고 수익의 반을 내가 가져갈게요 라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냥 경고, 내 음악 절대 쓰면 안 되고 광고도 창출 못해 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1차 경고가 들어와요. 채널로 올린 사람에게. 그래서 그 1차 경고를 이제 3개월을 버티지 않고 한 번 더 받게 되면은 2차 경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3개월을 버티지 않고 3차 경고가 되게 되면은 이제 채널이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작권 소스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남의 콘텐츠는 안 쓰는 게 좋고, 저작권은 피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콘텐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신다면. 아직까지 안 걸렸을 때는 이게 저작권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걸린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걸리고, 2년 전에 그 저작권에 안 걸린 애들도 지금 걸려가지고 없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의 소스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 음악 같은 거를 쓰시려면은 그 유튜브에다가 좋은 거 많거든요. 그 로열티 프리 뮤직 혹은 NCS, 노 카피라이트 사운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쳐보시게 되는데 좀 괜찮은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제 교직원 연수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질문이 들어오시는 건데요. 유튜브가 지금 자기가 검색한 동영상 기반으로 이렇게 영상 추천을 해주잖아요. 본인 로그인했을 때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몇 가지 태그를 지우시고 싶으시대요. 혹시 그런 커스텀이 되나요? 태그를 지운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크릿 모드를 항상 사용하거든요. 네, 좋게요. 네, 그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잘못 검색을 했어요. 뭐 홍준표라든지 뭐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검색을 했는데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 땡땡땡 당 그 영상이 계속 뜬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 태그를 없애고 싶대요. 자기 그거 싫다고. 사람들이 제 채널 들어왔을 그 보여줄 때 이게 자꾸 뜨니까 오해를 자꾸 한다고.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하기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보이기 싫을 때는요, 보세요. 지금 제가 로그인 유튜브랩을 했죠. 제가 요즘 이제 드래곤볼을 좀 봐가지고 여기 떠요. 드래곤볼 떠있죠? 이게 맞춤 동영상이라는 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뜨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피드를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드래곤볼이 완전히 제가 야한 걸 봤다면 야한 게 뜨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거예요. 요거 눌려가지고 관심 없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워주시고 초기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좋아하세요 이거? 근데 이거는 남한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보여지는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하는 거, 내가 했던 그 피드에 뜨는 거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독한 사람이 봤던 영상을 뭔지 보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실 때 만약에 뭐 좀 위험한 걸 검색하실 수도 있죠.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는 잘 안 해요. 이 크롬 오른쪽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제 시크릿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크릿 창 이제 해보시게 되면은 기록이 남지 않아요. 네, 기록이 남지 않아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보실 거 보시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좀 제가 싫어하는 사람 채널 이걸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 채널 하시면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아마 구글은 안 와요. 구글이 알까요, 이건? 구글은 알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록이 남지 않죠. 그냥 아무 기록이 남지 않고 그냥 껐을 때 바로 로그아웃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남의 컴퓨터를 쓴다던가 잠깐 이제 공공 컴퓨터 쓸 때는 요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검색 잠깐 하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식사하시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